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방에서 송쌤과 함께하는 국어 시간 방송국 국어의 송쌤입니다. 오늘도 8단원이고요. 오늘은 8단원 마지막 시간으로 90차시 강의입니다. 학생들은 교과서 263쪽에서 267쪽을 준비해주세요. 네, 오늘은 8단원 우리가 글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고 정리하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글을 한번 써볼 거예요. 그럼 1번 한번 먼저 봅시다.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글을 누가 먼저 썼냐 하면요, 어떠한 친구, 충청북도 괴산군에 사는 친구가 괴산에 있는 자랑스러운 자랑거리를 소개하는 글을 썼습니다. 친구가 쓴 글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괴산 특산물은 뭐래요? 바로 한지래요. 한지. 여러분 미술 시간에 많이 썼었던 한지인데요. 한번 볼게요. 한지는 당나무 껍질로 만든 우리종이입니다. 괴산에서 만든 한지는 질기고 보관하기 좋아 외국으로 많이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럼 옛날 사람들은 한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옛날 사람들은 한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한번 봅시다. 한지를 만드는 방법. 자, 이 한지를 만드는 방법을 정리한 것은요, 바로 옆에 나와 있듯이 일의 차례대로 정리한 거죠. 그쵸? 시간의 흐름이나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일의 차례대로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는 당나무를 잘라요.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껍질을 삶은 후에 씻습니다. 그 다음에 껍질을 두드리고 닭풀을 풀어요. 그 다음에 발로 한지를 뜨고 마지막에 한지를 말리면 우리가 여태까지 써왔던 한지가 완성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괴산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라고 해서 괴산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 조사했나봐요. 자, 우리 지역은 이렇게 인근내군, 고구려에는 인근내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고, 신라시대에는 괴양군, 고려시대에는 괴주군, 조선시대에는 괴산군 이렇게 불러서 지금의 괴산군이 되었나봐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지명 변화는 시간 차례대로 정리할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정리를 한 거래요? 그렇죠. 시간의 차례대로. 아까는 일차례, 지금은 시간의 차례대로 정리를 했어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래서 읽어보면 괴산 지역의 이름은 시간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고구려 시대에는 인근내군이라고 불리다가 신라 경덕왕 때 괴양군으로 바뀌었고, 그 뒤 고구려 시대에는 괴주라고 불리다가 조선 태종 때부터는 지금의 이름인 괴산이라는 지명으로 불렸대요. 자, 그러면 이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를 한 거네요. 한쪽 넘겨서 이번에는 산막이 옛길을 안내해 준대요. 괴산에는 사우랑 마을에서 산골 마을인 산막이 마을까지 연결되는 심리 약 4km에 걸친 옛길이 있는데요. 이 옛길을 산책로로 만든 것이 지금의 산막이 옛길이랍니다. 산막이 옛길은 주차장을 지나 오르막으로 시작하는데요. 오르막을 걷다 보면 차돌바위 나루를 지나 소나무 동산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소나무 동산엔 40년이 넘은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고, 소나무 동산에서는 괴산호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소나무 동산을 지나 호수 전망대로 가려면 소나무 출렁다리를 건너 호랑이 모형의 관광객을 반겨주는 호랑이굴 앞을 지나는데요. 호수 전망대, 고공 전망대로 가는 길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산골 마을인 산막이 마을에 도착하면 산막이 옛길을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산막이 옛길은 지금 이렇게 친구가 지도에 표시를 해준 거예요. 산막이 마을 주차장부터 이렇게 쭉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산막이 마을 산막이 옛길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시간이나 일의 차례인가요? 아니죠. 바로 장소의 변화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글의 흐름에 맞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65쪽에 봅시다. 265쪽에는 이 괴산 친구가 세 가지를 정리를 했잖아요. 그쵸? 먼저 주제를 정하고 조사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글을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사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주제를 먼저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경기도 안산시에 삽니다.
그러면 안산의 산은 안산은 어떻게 이름이 유래되었는지, 그렇게 하면 지역의 유래. 그러면 선생님이 정해줄 수 있는 거는요, 여기 주제는 여러분들이 각각 사는 지역, 그리고 그것의 특산물이나 뭐 지명의 유래나 유명한 장소,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글의 흐름은 이 주제에 맞게 여러분들이 정해야 됩니다. 글의 흐름, 내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일차례대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장소의 변화에 따라 정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림 또는 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사진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넣을 사진이나 그림,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해야 되겠고요. 조사 계획을 세우기 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견학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견학하는 게 어려우면 인터넷 조사가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제를 한번 정해보고 스스로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본 다음에 조사한 내용을 이 부분에 기록해서 글의 흐름에 맞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일시정지한 후에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글을 써서 친구들과 바꾸어 읽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뒤에 붙임오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 소개 자료로 활용해보고 다 정리를 했으면 나중에 친구들과 함께 바꿔 읽어보면서 잘된 점을 칭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나와 있었던 글은 산막이 옛길인데요. 글을 지도와 함께 소개해서 알아보기가 쉬웠고, 그리고 장소 변화에 맞춰서 잘 설명했으므로 칭찬합니다. 이런 식으로 후에 친구들의 글을 평가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8단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되돌아보기인데요. 뭐를 설명하는 글에는 첫째, 두 번째라는 말이 있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 이러한 말을 쓰는 거는 바로 우리가 차례를 나타낼 때 이러한 말을 씁니다. 그렇죠? 시간을 나타내거나 장소를 나타낼 땐 하지 않죠. 두 번째, 이동하는 곳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이 바뀌는 글은 무엇이라고 하며 어떻게 간추리면 좋을까? 자, 이것과 관련된 것은 장소겠죠. 이동하는 곳이 바뀌는 건 장소가 바뀌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어젯밤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일까?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생활 속으로 이 단어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우리가 차례에 따라 요리 방법을 배울 때도 쓰면 좋겠고, 주말에 겪은 일을 장소 변화에 따라 사람에게 말할 때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차례에 따라 놀이 규칙을 알려줄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그거, 그 다음에 마지막 나는 어떻게 이 단원의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수업에서 중요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글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방법 3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일의 차례, 두 번째는 시간의 흐름, 세 번째는 장소의 변화,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역을 소개할 때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꼭 활용을 해서 글의 흐름에 맞게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드디어 마지막 단원입니다. 국어 9단원을 공부해 볼 거고요. 작품 속의 인물이 되어서 우리가 한번 작품을 감상하는 단원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